천천히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 일과 에너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특히 이게 먼저 앞서서 말하기를 그 고등학교 나오는 물리 1, 1이랑 그거에 비하면 엄청 쉬워요. 그리고 좀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여기서 나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 먼저 하고요. 일이 뭔지 좀 얘기해보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거를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A가 B한테 일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에너지를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A가 B한테 갖다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너지까지 같이 좀 정리해 보시면요. 에너지란 건 우리가 뜻 자체가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 에너지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둘 다 어때? 지금 딱 봐도 연관성이 엄청 깊잖아요. 단위는 어떤 걸 쓰겠어요? 공통적으로? 같은 걸 쓸 텐데 주를 사용을 합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단위도 있긴 해요. 뉴턴 미터라고 읽어요. 우리가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공식을 활용해서 만드는 단위는 저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이란 게 정의가 에너지를 갖다 주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정리합시다. 일 하는 방법. 우리가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일을 해준 겁니다. 포인트가 두 개예요. 힘을 줘 일단은.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줄 때 이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힘 방향대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일하는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일이라는 걸 공식화할 수가 있어요. 일은 물체에 가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호로 쓰면 W는 FS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위 중에 뉴턴 미터가 있었잖아요. 맞지? 뉴턴 미터란 단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공식으로 나온 겁니다. 공식을 단위로 한번 써보자. 우리가 일의 단위는 줄이라 그랬죠? 힘의 단위가 뭐니? 뉴턴이죠?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잖아. 그러니까 뉴턴 미터랑 줄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단위를 뉴턴 미터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줄을 좀 더 많이 쓰겠죠? 맞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일을 어떻게 안 보여? 두렵다. 일이 0인 경우가 있어요. 뭔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일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야. 보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공식에 집어넣어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힘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힘이 0일 수가 있죠? 힘이 없는데 움직이나? 그럴 수 있나? 그렇지. 등속 운동,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등속 운동 어때요? 속력이 안 바뀌는 거잖아? 그 속력이 안 바뀌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잠깐 복습해보면, 자, 속력이 일정하다. 그 속력이 안 바뀌면 뭐가 없어야 돼요? 가속도가 어떤 거죠? 가속도가 없어야 속력이 안 바뀌죠? 마치 가속도 뜻이 뭐였어? 1초마다 바뀌는 속력을 가속도라 그러잖아요. 가속도가 3이면 1초마다 속력 몇씩 바뀌었지? 3씩 바뀌는데 가속도가 0이면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이 가속도가 0이려면 뭐가 0이어야 돼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다시 힘으로 가속도 찾는 게 뭐였어요? F는 ma란 시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나오니까 속력이 안 바뀌는 상황이었죠? 맞아. 그럼 이 상태면은 움직이고 있지만 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서 움직이는 경우 생각해주면 좋겠지? 이 경우에는 일을 안 했다. 힘이 없으니까. 공식상에서도 이게 0이면은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렇지. 두 번째는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힘을 줘도 안 움직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벽을 밀어. 안 움직이잖아, 힘 줘도. 이런 경우에도 수식상으로 이동거리 0 들어가면은 뭐 무한대 곱하기 0도 0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1이 0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은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개를 구분을 해보자. 첫 번째는 물체를 밀 때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밀 거면 힘을 어디로 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10N 준 상태에서 5m 이동시킨다 해봅시다. 이건 일을 한 건가요? 네. 힘도 오른쪽, 이동 방향도 오른쪽이잖아? 네. 이러면 일을 한 거란 말이야. 얼마나? 두 개 곱해줘서 50줄만큼의 일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뭘 구분해야 되냐면 물체는 들고 갈 때 이게 중요해요. 한번 봐봐. 우리가 물체를 들려면 힘 어디로 줘야 되죠? 그럼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위로 줘요. 그럼 보통 무게만큼 준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어쨌든 20N으로 들어가지고 1m 들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들 때는 일 얼마나 해준 거죠? 20줄 일을 해줬구나. 알 수 있겠지? 그럼 이 들고 있는 상태 유지하려면 힘 계속 주고 있어야 되니? 풀어도 되니? 여기서 힘 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든 걸 유지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5m 더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들고 5m 움직여. 이때 일 한 건가요? 이때 일을 한 게 아니죠. 왜냐면 힘 방향은 위인데 움직이는 거 오른쪽이면 세 번째 조건 힘이랑 이동 방향이 수직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한 일이 0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얘가 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들고 가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써 있겠죠? 근데요. 20N짜리 20N보다 더 세게 힘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고등학교 거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형준이 말대로 멈춰 있던 걸 들려면 처음에 힘을 더 줘야 돼요. 근데 일단 들려진 다음부터는 어때? 그 다음에도 20m니 20m 세게 들어가. 자, 지금 우리가 뭔 차이냐면 봐봐. 만약에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해서 2kg짜리 상자면 무게가 20N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마찬가지. 얘를 멈춰 있다고 치면은 움직이게 하려면 이 F는 20보다 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위로 가속도가 생기니까 멈춰 있던 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그럼 힘을 26 주면은 가속도 3 되면서 1초 뒤에 속력이 3이 됐을 거야. 네. 그럼 3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힘을 20으로 바꾸면 그 3이라는 속도로 등속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 그래프 상황 보면은 우리가 뭐 0에서 상황을 한번 줘볼게. 0에서 1초까지 F가 26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0에서 1초 동안에는 상자 입장에서 그림 그려보면은 위로 26, 아래로 20이면 R자인 몇 대죠, 여러분? 위로 6일 거 아니야. 이러면 가속도 몇 나와요? F는 MA 집어넣으면 6은 2A니까 가속도가 위로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을 속도 그래프로 한번 줘봐. 1초 때 속도 몇 되는 거죠? 3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1초 이후부터는 F를 20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 위로 20, 아래로 20 되는 거 맞나? 그러면 가속도가 0이 되겠죠? 이때부터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중학교 세상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합니다. 할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생략을 해서 그냥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이미 들려져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솔직히 어렵거든, 중학생이 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략시켜놓고 이 상황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들어졌다, 들고 있다, 이거는 이미 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등속 운동으로 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 하면 이제 들어진 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물어봤나?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다 하면은 중학교 세상에선 무게만큼 힘 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걸 생략을 한 겁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냥 고등학교 문제도 이런 문제 있잖아. 물체를 위로 등속 운동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뭐 어쨌든 넘어가서요.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요거 잠깐 얘기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크게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중력에 대해 한 일, 그리고 중력이 한 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중력에 대해 한 일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뭐에 대해라는 건 반대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중력에 반대로 일했다. 어디로 갔다는 소리예요? 위로. 그러니까 물체를 위로 보냈다는 뜻이고요. 중력이 일했다는 건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하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내려온다. 사실 이런 말을, 이거는 그렇다 쳐도 이거는 진짜 원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진짜 물리에서는. 이제 중학교에서 그냥 억지로 말 만든 거라서 그냥. 야매. 맞아요. 중학교 물리가 좀 그래. 어거지로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원래 뭐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응? 그럼 저걸 뭐라 해요?
이 위로. 이거? 이 위로 갔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비보존력 따져야지. 까먹었어. 그거 참 유감이고. 무슨 영 뭐지? 몰라도.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 지금 보면은 물체를 위로 보내고 싶잖아. 힘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위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위로 힘 주려면 얼마나 줘야 된다고요? 힘을? 중력만큼. 중학교 세상에선 중력만큼 주면은 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한 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H만큼 든다고 치면은 F. 우리가 준 힘이 이거잖아.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F 곱하기 H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F가 뭐랑 똑같다고요? 중력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중력, mg죠? 네, 그래서 mgh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알겠죠? 맞아. G가 뭐야? 수치를 왜 시죠? G가? 9.8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로치고 10으로 해라라고 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은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애가 중력을 받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돼요. 여기서 중력은 mg겠죠 뭐. 여기서 이동거리는 뭐야? 떨어진 거리가 이동거리일 거 아니에요. 높이랑 똑같겠네. 그래서 이것도 mgh가 나와. 맞지? 답은 똑같잖아. 근데 의미가 다르니까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위치 에너지 공식이 됐죠? 우리가 에너지 원래 뜻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 상황을 보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라 그랬죠? 한번 봐봐. 학교에서 비 오는 거 시험 안 나온다고 했어? 비 오는 거 싫어. 그 이제 병합서에 빈정설 있잖아. 그 시험 나오지. 안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는 거 맞아? 걔 뭐냐? 얘는 그 마이크 말고 그 하윤서 쌤이었나? 쌤이 처음에 그거 하다가 아니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근데 듣기 들어라 이러면서 그러고 우리 시험실 갔는데 구라 아니야 구라? 아니 근데 시험 안 근데 나온다. 허연 선생님이 그걸 왜 다뤄? 그러니까 허윤 선생 그냥 그 내용 모른다 했어. 심지어 몰라. 맞아. 내가 잘못 들었어. 일단 하자. 내가 항상 내용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견제한 거 아니야? 견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각각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 네. 첫 번째, 사람이 한 일, 마찰이 한 일,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람이 한 일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사람이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됩니다. 사람은 얼마 힘 줬어요? 30으로 얼마만큼? 5m로. 그러면 150줄이라는 일을 해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찰은요? 10N이고 5m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일의 정의가 뭐였어?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마찰은 힘이 왼쪽인데 오른쪽 간 거잖아. 힘 방향대로 간 거니? 아니죠. 이렇게 반대면은 완전 방향이 똑같으면은 앞에 플러스가 붙고요. 방향이 반대여버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런 거를 음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상자가 받은 일은 총 몇이죠? 사람한테 플러스 150 받고 마찰한테 마이너스 50 받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100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 상자는 이제 일을 당하는 사람이잖아.
이 일을 당하는 물체가 결과적으로 받은 일 계산할 때는 보통은 알짜임으로 계산해주면 똑같아요. 알겠죠? 알짜임 몇이죠? 20 곱하기 5 하면은 100 나오겠지. 이렇게 구분을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일의 정의 한번 봐봐. 일이 원래 뭐 하는 거라 했죠, 제가? 에너지 전달해주는 게 일이었잖아. 그럼 실제로 에너지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에너지. 사람이 에너지 있어야 되고요. 상자 있어야 되고요. 바닥 이렇게 가볼게요. 세 가지. 일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봅시다. 바닥은 왜 나왔죠? 맞아. 마찰이 다른 말로 마찰을 뭐라 그래? 바닥이 상자를 방해하는 힘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마찰 때문에 바닥을 집어 넣어준 거야. 괜찮죠? 그러면은 처음에 에너지가 있고 없고는 문제에서 줘야 돼요. 근데 상자나 바닥 같은 경우는 0이라고 놉시다. 왜냐면 스스로 움직여요. 상자를 내비두면?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사람은 움직이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한 500 정도 갖고 있다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다른 성적이 다 빠른. 응? 이거 저 예시 같은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사람이 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상자가 응. 그럼 상자를 밀기 전에 500줄 나온다. 사람이. 그러니까 상자를 밀기 전에. 응. 상자를 밀기 전에는 사람은 500, 상자 0, 바닥 0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고 난 다음 한번 보자고. 그럼 사람은 일을 했잖아요. 에너지 줬잖아. 누구한테 줬어? 상자한테 줬죠? 그거 얼마 남아야 돼, 사람은? 350 남으면 됩니다. 왜냐면 얘한테 150을 일을 150 해주면서 줬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상자는요? 아니 바닥은 일을 얼마나 해줬죠? 마이너스 50이잖아. 이게 음의 일은요 에너지 주는 게 아니고 뺏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닥이 상자한테 뺏어온 거 아니야. 얼마 뺏어온 거죠? 50을 뺏어온 거야. 그러니까 바닥은 에너지가 50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상자한테 남은 에너지는 100줄이 되겠죠. 그럼 상자는 이 에너지 갖다 어디다 쓰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밀었지만 지금 혼자 절로 가잖아. 나한테 받은 에너지 갖고 저기까지 간 겁니다. 그럼 바닥은 에너지 어디다 쓰죠? 이 마찰이 한 일은 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비면 뜨뜻해지잖아. 그게 다 마찰이 한 일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저거 마찰도 시험에 나와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 귀에 울렸어 소리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맞아? 준이 잘 듣고 있어? 그 여기서도 책에 나와 있지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달이 된 거야. 어때?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줄고요. 일을 받은 애들은 에너지가 늘어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한 건데 뭐 이건 다 하겠죠? 너무 높나? 1m, 1m. 세로 길이 1, 가로 길이 1짜리인 계단이 있다. 계단이요. 여기에 이 상자를 여기도 옮겨놓고 싶은 거야. 이렇게요. 이 상자는 2kg짜리고요. 얼마나 일해줘야 되죠? 10년.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합시다. 저기 응. 이전에 아, 이거는 아 계단이 너무 많나? 네. 한 칸 줄이자 그러면. 근데 그거 상자를 계단 다 올라가서 두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자. 일 얼마나 해야 되죠?
80줄? 아, 160줄. 160줄? 160줄. 아니, 160이다 혹시 있어요 더? 80줄. 근데 260 160 맞을 것 같아. 한번 보자. 일단 얘 들어야 되잖아. 힘 어디로 주겠어? 아, 80. 어디로 줘야 돼? 무게는 20짜리고요. 그 힘을 어디로 얼마나 줘야 들려? 아까 얘기했죠? 위로 20만큼 주면 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이 든 상태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위로 올라갈 때는 일을 분명히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갈 때 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잖아. 그렇지? 결과적으로 올라간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니? 그럼 몇이야? 총 4m 올라가야 되니까 80줄 일 하는구나. 이 정도 계단이 나오면 올라가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무게, 중력하고 무게 헷갈리지 마.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중력이 뭐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계산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쓰는 거죠. 그럼 무게는 뭐냐면 물체가 받는 중력을 무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랑 중력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무게가 10이래잖아요. 그럼 중력도 1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문제 다시 한번 바꿔볼게. 그냥 중력 가속도를 9.8로 해봅시다. 그럼 무게 몇 대죠? 19.6대지. 그렇지? 19.6이면 중력에 대해 일할 때도 19.6으로 바뀌겠죠? 이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지? 39, 아니지. 78.4잖아. 이때 한 일은 78.4가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질량을 주면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 이용해서 무게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냥 다짜고짜 무게가 10이다. 이걸 준 거는 이거 두 개 곱한 게 10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러면 그냥 10 곱하기 4에서 40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맞니? 그러니까 조건을 무게가 뭔지 정확히 알고 아 이거 자체가 중력을 이미 준 거구나. 9.8 곱해 놓은 게 10이라는 뜻이구나 해서 그냥 이거 곱하기 이동 거리 해가지고 한 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여기서도 똑같아. 2번 같은 예시. 여기서 무게가 20이라고 쳐봐요. 그럼 물체를 밀 때는 무게랑 상관없어요. 알겠지? 왜냐면 무게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20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체를 밀 때는 좌우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은 연관이 없어. 그리고 애초에 무게가 한 일 계산할 때도 무게는 중력은 아래 방향인데 움직이는 거 오른쪽이고 두 개 수직이잖아. 얘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밀 때는 밀 때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알겠죠? 들 때는 무게만큼 힘줘야 들리는 거고 미는 거는 무게랑 상관없다. 요거를 놓치지 않고 몇 번 습거나 들이면 끝입니다. 알겠죠? 준이 알겠어? 성민이는? 강민지가? 강민지 끝났어. 강민지 퇴출. 자, 우리 핏줄 돼야 돼 강민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우리 그 일과 에너지에서 그래프 하나 보고 갑시다. 네,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 거리 그래프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만약 힘이 20이고 5m 같다. 이거 그래프 의미가 일단 어떻게 되겠어? 아, 물체를 밀고 있는데
5m까지 밀었구나. 근데 5m 미는 동안 힘을 20N으로 꾸준히 주고 있구나.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좀 너 일로 오세요. 반대쪽 다리도 깁스하고 싶어? 자, 그럼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프 나올 때마다 기울기 또는 넓이 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기울기는 안 보셔도 되고요. 힘, 거리 그래프면 넓이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넓이가 뜻이 뭐겠어요? 이런 걸 힘 곱하기 거리가 되잖아. 그러면 1이 되는 거지, 1. 1 얼마나 한 거니? 100주 100주를 했겠구나. 이렇게 그래프 출제되면은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맞지? 이 그래프 이거 하나 나와, 여기서는. 당연히 근데 중간고사의 연장선이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 같은 건 나올 수 있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뭐더라? 가속도 가속도. 넓이는? 이동거리. 이동거리. 그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만 좀 쳐. 이걸 정말 빨리 나와줘. 너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저기요? 형준이한테 하면 알아서 하겠지 뭐. 줄로 눌러봐. 얘네들 해보시네 진짜. 그만해. 됐죠? 근데 이 머리가 긴 존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보겠습니다. 우리 위치 에너지인데 보통 기호로 쓸 때는 EP라고 써요. 왜냐면 이게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야. 그래서 EP 근데 이제 한글 이름으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식부터 잠깐 적어보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실 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그 물체의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mg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9.8 m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무게를 줄 때도 있다 그랬죠? 맞아? 그럼 무게를 주면은 무게를 W라고 치면은 무게는 보통 W로 많이 써요. 영어로 weight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WH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무게가 10이다. 그럼 9.8 곱하기 질량이 10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저거 응. 무게랑 일이랑 헷갈려. 한글로 어차피 써있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돼 있잖아. 9.8m이 1이에요. 무게. W가 W가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1이랑 똑같은 거 쓰는데 헷갈리지 않게 평상시에 잘 정리해 두시면 돼. 알겠죠? 어떻게 알아봐요? 문제 써있어. 문제 써있으니까 잘 읽어보면 안 헷갈리죠?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단위는 못 쓰겠어요, 여러분. 에너지의 한 종류다 보니까 줄 쓰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뉴턴 미터도 쓰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알겠지? 그럼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근데 대단한 그래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공식에 맞추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지금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 몇 배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량에는 당연하게도 정비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똑같이 높이에는 높이가 2배가 되면 몇 배 되겠어요? 2배 되겠죠? 높이에도 정비례하는 모습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는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1 하면 물체 에너지가 1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했죠? 올라가요. 증가하는 거죠. 1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는지 그거를 따지는 건데 중학교 때 그냥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물체가 중력에 대해 한 일을 받을 때가 있잖아.
그럼 그냥 중력에 대해 1을 받으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밖에 없어. 알겠죠? 이거 뭔 소리야? 중력에 대해 1 받으면 물체가 어떻게 되는데?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1을 받으면서 올라가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중력이 응, 한 일은 운동을 해가지고 중력이 맞아요. 그지? 반대입니다. 중학교 수준은 딱 그게 끝이야. 그냥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가벼운 예제 보면서 지금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어떡해 임마. 아니 너무 아파하잖아요. 돈 줘 너가. 돈이라도 받아야지. 어머니 돈 많아요. 그럼 나 줘.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m 들어 올린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을 거 아니야. 일이란 건 어쨌든 처음과 끝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처음이고 뭐가 나중인지 항상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처음에 에너지를 몇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있잖아. 에너지 몇일까? 움직여요? 아니죠.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처음 에너지를 0이라고 놔. 알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은 예외 없이 0입니다. 됐지? 이렇게 0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1로 옮겼을 때 나중에 에너지가 몇인지 체크를 하는 거야. 알겠죠? 맞아? 그럼 무게 한번 계산해보자. 질량을 1kg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 녀석의 무게는 몇 뉴턴 나와야 돼? 무게 9.8뉴턴 나오면 되죠? 얘를 일로 들고 싶으면 힘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줘야 됩니다. 그럼 들어 올리면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중력에 대해 한 일 계산할 수 있겠지.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위로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10m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 중력에 대해 일할 때 준 힘은 뭐랑 똑같아요? 무게만큼 힘 줘야 되니까 9.8 곱하기 10m 가서 98줄의 일을 해준 거 아니야. 고기 올라갔으면 저거 순간적인 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는 9.8N보다 더 세게 힘을 줘요. 그런 건 뭐 그래프를 주거나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언제? 9.8N보다 더 세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9.8N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고기 가서는 그런 거 같이 다 고려를 해서 계산해요. 예. 뭐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일 받은 만큼 물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증가요. 증가해야 되잖아. 얼마 커지면 되겠어요? 0에서 98 커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중에 에너지는 98줄이 되면 되겠죠? 맞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 받은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 종류는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이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면.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란 건 기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한번 봐봐. 공을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2kg짜리. 그러면은 아니다, 무게를 줍시다. 무게가 20N이라고 놓을게요. 이거는 질량 곱하기 9.8 한 개 20이라는 뜻입니다. 네. 됐지? 자,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그럼 첫 번째 1번 기준면
여기를 기준으로 놨을 때 이 공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는 거야. 항상 기준을 기준으로 얼마나 위에 있는지 또는 아래에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1번에 따르면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위에 있죠? 5m 위에 있는 거지? 이때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20 곱하기 5m 들어가서 100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를 기준 잡으면 빨간 기준으로부터 몇 미터 위에 있죠? 얼마 위에 있어? 2m. 2m 위에 있죠? 2번 기준으로부터는 40줄이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세 번째, 파랑선. 지금 보니까 좀 삐뚤삐뚤하네. 상관없죠? 기준 3으로부터 올라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럼 그냥 0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맞아.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4번을 기준으로 하면요. 기준으로부터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면 그냥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기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에너지 자체 값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값이 달라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것도 한번 볼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던 공을 일로 옮기는 과정을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자. 알겠지? 그럼 올라가기 전과 후 한번 보자고. 그럼 올라가기 전 빨간 기준, 아니 1번 기준으로부터 올라가기 전 에너지 몇이에요? 여기 있으면 0 맞아? 1번 기준에 대해서 올라가기 전에는 0이잖아. 맞아요? 맞아. 올라간 다음에는 5m 올라갔으니까 100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동안 일 얼마나 해준 거죠? 100 해줬으니까 100 커졌겠죠? 됐지? 그럼 2번 기준, 빨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몇이야, 처음에? 2보다 아래에 있잖아. 몇 미터 아래에 있어요? 3m 아래에 있잖아. 그 에너지 몇이지? 마이너스 60 맞나요? 올라간 다음에는 2m 위에 있으니까 40줄 맞아? 여기서 일 얼마 받은 거예요? 100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뭔가를 옮겨주는 이 일 할 때 기준이 어디든 똑같이 일하는 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기준을 아무 데나 잡아도 내 맘대로. 알겠죠? 근데 보통은 어디로 많이 잡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차피 몇 미터로 잡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사실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만 왜 그래 오늘 너. 사망하죠. 그러니까 진짜 혼내주고 싶네. 됐지?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사례 한번 보고 넘어갈 겁니다. 빨리빨리 하자. 이거 하고 더 해야 돼. 조금 나는 지구과학도 할 거야. 네? 조금이나. 진짜 조금. 싸가지. 어려운 족발을 그만 좀. 이발 자체가. 자, 여기 있던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순간 어때? 공이 이렇게 팍 내려오면서 부딪히겠죠? 뭐? 이거? 말뚝. 말뚝 받기를 할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공이 내려 찍는 순간 공이 말뚝을 아래로 밀겠죠? 공이 말뚝을 아래로 이렇게 밀 겁니다. 그러면 어때? 박히겠지 뭐. 그래서 S만큼 박혔다. 이런 상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분석을 좀 해보자. 질량 줄 거고요. 높이 줄 거고요. 그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일, 힘, 이동거리까지 한번 쭉쭉쭉 파볼게. 그럼 첫 번째. 질량이 1kg고요. 높이가 1m. 이거는 공 말하는 거죠. 공의 질량, 공의 높이입니다. 처음. 그럼 공에 갖는 위치 에너지는 몇이야? 9.8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밀면 누가 누구한테 일하는 거예요, 지금? 공이 말뚝한테 일하는 거잖아. 떨어뜨리는 거. 이거 떨어뜨려서 이걸 꽂는 거야? 못을? 그럼 봐봐. 공은 일을 하는 쪽이잖아. 일하는 애들의 에너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럼 공은 에너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맥시멈으로 다 하면은 최대로 얼마 할 수 있어요? 9.8만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때 말뚝이 박히는 거리를 10cm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10cm 푹 들어간 거야. 그럼 봐봐. 이 힘은 누가 누구한테 준 힘이에요? 공이 말뚝한테 준 힘이 되겠죠? W가 S요. 예,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공이 말뚝한테 준 일이 9.8이래잖아. 맞죠? 그럼 공이 말뚝한테 준 일 구할 때는 공이 말뚝을 민 힘 곱하기 말뚝이 이동거리 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몇이야? 센티미터죠? 미터로 고쳐서 해야 돼요. 98뉴턴이 나오면 되지? 9.8줄이 9개. 응. 포텐셜 에너지. 네. 100cm가 1? 100cm가 10cm. 응. 맞아.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봐봐. 이제 공을 한번 교체를 해보자. 공을 2kg로 고쳤어요. 이 공을 바꿨어. 좀 더 무거운 걸로. 다시. 너가 맞춰, 그러면. 이거 몇이야, 이제. 공을 2kg로 교체하면. 19.6줄이 되죠? 그럼 이 일을 최대로 다 하면 몇 줄 일할 수 있어? 19.6. 19.6줄 할 수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럼 이제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2배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2배가 되든지 얘가 2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보통은 무조건 얘가 2배가 돼요. 이거는 왜 그대로냐? 근데 이거 봐봐. 우리 아까 중력에 대해 일한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물체 들 때 힘 얼마나 줘야 들려? 무게만큼 힘 줬을 때 들렸잖아. 그럼 이걸 박을 때도 똑같아. 이거를 얘가 이렇게 푹 들어오는 거 막는 힘이 있죠? 누구? 마찰력이 박히는 거를 방해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똑같아. 마찰만큼 힘 줬을 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마찰력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마찰은 누가 누구를 방해하는 거야? 바닥이 말뚝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바닥이 말뚝을 방해하는 힘이 공 바꿨다고 바뀌겠어요? 이건 말뚝을 바꿔야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고 대신에 이동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질량입니다. 그 질량이 늘어나면 에너지가 2배가 되니까 그 일을 2배로 할 수 있잖아. 그 이동거리가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를 또 2배로 바꿨어. 그 에너지 몇 배 돼요? 여기서 2배가 되니까 39.2줄 되잖아. 할 수 있는 일도 몇 줄? 이것도 39점. 여기서 2배 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바뀐다, 안 바뀐다? 마찰은? 안 바뀌니까 공이 말뚝을 미는 힘도 그대로라고요. 근데 일을 2배 해야 되잖아, 아까보다. 그럼 뭐가 늘어나야겠어? 거리. 거리가 그에 맞춰서 1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이 말뚝이 일을 하는 거. 그치? 근데 왜 맞아요? 그러니까 밀 때는 지금 마찰이 방해하는 거잖아. 공은 땅에 안 닿아 있어요, 애초에. 공이랑은 상관이 없고, 말뚝이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건 얘잖아, 얘. 네. 그치? 이거는 원리가 똑같아. 얘 위로 방해할 거 아니야? 그럼 난 아래로 힘줘야 되잖아. 네. 그 움직이게 하려면 최소 얘보단 세게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줘도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만 얘기해요, 중학교 때는. 똑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 힘이 마찰이랑 똑같을 때. 이것보다 센 거 안 나와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F가 마찰이랑 똑같으면 등속 운동 할 거 아니야. F가 힘이 맞추려면 이 힘이 이름이 뭔데? 지금 마찰력이 여기서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말뚝이 땅바닥 기별하는 이렇게 박는 상황에서 네. 공이 내려 찍으면 아래로 밀겠죠? 이게 F야. 공이 말뚝을 미는 힘. 그럼 말뚝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려면 힘 어디로 걸려야 돼? 위로. 이게 마찰이라고. 이 마찰은 바닥이 말뚝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은 접촉해 있으면 무조건 있어. 맞지? 공이 말뚝에 힘을 주는 거지. 마찰력이죠. 왜냐면 방해를 누가 해요? 방해를 누가 해요? 말뚝이 움직이는 걸 방해해야 되잖아. 그럼 바닥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거는 공이 말뚝을 미는 거고. 그 우리 아까 중력할 때, 중력에 대해할 때 힘 얼마나 줬어요, 최소? 중력만큼 힘 줬을 때 이렇게 들었잖아. 네. 이것도 똑같다고요. 이걸 내려 찍으려면 같은 힘 줬을 때 내려간다고요. 당연히 덜 주면 안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 똑같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힘은 마찰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마찰이 먼저 결정이 돼. 이건 고정이야, 고정. 얘가 98로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공을 바꿨어? 공을 바꿨으면 에너지가 많아져서 일을 2배로 한다 했잖아. 근데 이 일이 2배인데 그러면은 이 2개 곱한 게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커지거나 얘가 커지던 거 둘 중에 하나가 커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안 커진다고요. 왜냐면 이거는 마찰력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마찰만큼 줘야 밀리는 거니까. 네. 근데 마찰이 공 바꿨다고 바뀌겠어요? 바닥이 말뚝을 방해하는 건데 공이랑 관련이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로라고요. 그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내려가니까. 그치? 근데 이게 그대로잖아. 근데 일이 커지고 있잖아. 그럼 뭐가 커져야 돼? 거리가 커져야 된다고. 지난 운동 에너지입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해서 운동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네틱이요? 예, 뭐 키네틱이든 카이네틱이든 똑같습니다. EK 이렇게 사용을 해요. 단위는 뭐겠어? 줄 쓰겠지? 그럼 똑같아.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애들이 갖는 물리량이 뭐가 있죠? 무조건 있어야 돼. 움직인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야. 그치? 속력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공식을 이건 암기를 해줘. 다 알겠지 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셔서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똑같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당연하게도 질량에는 어떤 비례하는 거야?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속력이 문제인데 이런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 몇 배 돼요 지금? 4배가 되잖아. 왜냐면 안에 제곱이 껴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가파르게 커지는 모습 보인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되면 몇 배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 껴있으니까 그거 실수 안 하게끔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이거 공식 쓰는 거야. 우리가 물체의 속력을 알고 있으면 저 2분의 mv 제곱에 집어넣고 계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1의 정의를 활용하는 거야. 1 받은 만큼 에너지가 커진다. 요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찾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물어본 예시 한번 보자. 예. 에너지 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 자, 이렇게 밀었다고 쳐봐요. 여기서도 똑같아. 여러분, 처음에 멈춰 있다고 치고 여기는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생겨서 움직이고 있겠죠? 이 속력을 찾아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문제 푸실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 운동 에너지 찾고 싶지만 얘를 모르면 이 공식 쓸 수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될까? 1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일단 질량은 2kg라고 치고, 항상 제가 얘기했던 거야. 처음과 나중 이렇게 해두고요. 에너지가 있나 없나를 봐요, 처음에. 바닥을 기준으로 두면 위치 에너지 있어? 없죠? 운동 에너지 있는 것 같아? 멈춰 있으면 없는 거 아니야? 맞아? 멈춰 있으니까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늘어났겠죠. 왜냐면 1을 받았으니까. 1 얼마나 받았는데? 20 곱하기 5에서 100줄의 1을 받았겠죠? 맞니? 여기서 에너지가 생겼겠네. 얼마 생겼어요? 0에서 100 받으면 얼마 되는 거야? 100이죠, 100? 1 받은 만큼 에너지 늘어나는 거니까. 맞아. 됐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종류는 뭘까요? 높아졌니? 높이는 그대로잖아. 운동 에너지밖에 없단 말이야.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 알면 속력이 나오죠? 어떻게? 2분의 1 mv 제곱한 게 100이라는 거 아니에요. v 몇 나오면 돼? 10m/s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처음에 꼭 안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 안 멈춰 있는 거 한번 볼까? 이거 한번 각자 해보자. F를 찾는 거야. F 찾는 게 문제예요? F가 보이는 게 알겠지. 그래, 집어봐. 아, 40. 2kg잖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5 제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몇 줄 나와? 225줄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일을 했겠죠? 일 얼마나 한 거니, 여러분?
도윤이 얼마나 한 거죠? 1? 힘이 F고 이동거리 10이니까 10F만큼 1 했겠죠?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늘어났을 텐데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왜요? 속력 알고 있으니까. 그럼 1 끝난 다음에 에너지 총 몇 된 거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5제곱하면 625줄 된 거 아니야? 얼마 늘어났어요? 왜? 1을 400 받았나 보네. 그치? F 몇 나오면 돼? 40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야,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하나 나와요. 한번 보자. 아까 얘기했죠?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거 똑같아. 이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자유낙하하면 처음에 멈춰 있는 거지, 얘들아? 왜? 3번입니까? 아직 문제 114쪽 중간 하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2kg짜리 공이면 중력 몇이죠? 19.6N 나오겠지? 그러고 나서 10m 떨어뜨린다고 쳐봐. 근데 이게 똑같아요. 사실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거 아니야? 이걸 그냥 90도 돌린 게 이거잖아. 그래서 중학교 책에서 그냥 이렇게 외워요.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아까 그거랑 엮어가지고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뭐가 된다 했었지? 중력에 대해 일한 건 무슨 에너지 됐었죠?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그냥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 근본 물리도 아니고요. 약간 페이크 물리인데 그냥 외워서 푸는 게 나아요. 그게 덜 헷갈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중력이 한 일 계산해볼까? 몇이에요? 성민아? 19.6 곱하기 10m니까 196줄이 되는 거죠? 그럼 방금 나왔지? 중력에 대해 하면, 중력이 일을 하면 뭐가 커진다고? 뭐가 커진다고? 중력이 일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무슨 에너지? 도윤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몇 되는 거야? 뭐 되는 거야, 얘들아? 196줄 되는 거죠? 맞지? 그럼 196이면 뭐 구할 수 있어? 는 2분의 1 mv제곱 집어넣으면 속력도 구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그냥 루트 196 해주면 되겠네. 됐어? 넘어가도 될까? 속력이 좋다. 예, 질량이 2kg니까. 맞지? 숫자는 그냥 대충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예쁘게 집어넣으면 돼. 어려운 거 없죠? 이거 옆으로 돌리기만 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중력이라면 운동 에너지, 중력에 대해 일하면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됐니? 그럼 마지막 내용 이것까지 하고 잠깐 뭐 쉬던지 말던지 하겠습니다. 그만해. 마지막 제동거리 하나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뭘 제동거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물체가 멈출 때 필요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죠. 그럼 봐봐. 멈추려면 일단 움직이고 있겠죠.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겠지, 아무래도. 그럼 멈출 때 브레이크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멈출 때 필요한 거리가 제동거리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봐봐. 멈추려면 뭐가 작용하겠어요? 아무래도 당연하게도 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마찰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 속력이 20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질량은 2kg짜리고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 몇 대니, 여러분? 준아, 몇이야? 별로 모르잖아. 40? 다시 한 번만. 이게 뭐야? 이거 몇이야? 현주당 몇이야? 360, 360.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0, 200제곱이니까, 20의 제곱이니까 400인 거 아니야. 맞죠? 그 완전히 멈췄으면은 에너지 몇 대면 돼요? 그냥 멈출 때 0일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마찰은 지금 무슨 일이에요? 흰 방향 왼쪽, 이동 방향 오른쪽이잖아. 음해일 하는 거 아니야, 마찰이. 그럼 마찰이 얼마나 일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0. 400줄 일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왜냐면 마찰을 음해일 하니까 이만큼 에너지 뺏어가니까 다 뺏어가서 0되면 멈추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마찰은 보통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20이야. 마찰이 20이라고 쳐봐요. 그럼 그때 제동거리 몇 미터 나오는데? 20m 나와주면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만약에 속력 2배로 바꿨어? 속력 2배로 바꿨어요. 그 에너지 몇 대요? 4배 되니까 몇이야? 1600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똑같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0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마찰을 얼마 일해줘야 멈춰요? 1600 일해줘야 되잖아. 근데 마찰 안 바뀌잖아. 그럼 제동거리 몇 미터 되면 돼요? 에너지 4배 되면 제동거리도 4배가 돼서 80m가 필요한 겁니다. 마찰을 나오죠. 수레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레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부딪히는 순간 어때? 아, 진짜. 부딪히는 순간 여기서 수레가 공을 이렇게 밀칠 겁니다.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도 똑같아. 수레가 공을 이렇게 밀어 수레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랑 힘이 똑같아야 돼요? 공 상자 바닥에 걸리는 마찰만큼 힘 줘야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알겠지? 네. 그럼 여기서 체크. 질량, 속력, 운동 에너지, 할 수 있는 일, 수레가 상자 미는 힘, 상자의 이동거리. 상자가 이렇게 밀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똑같아. 이 이름 하나씩 봐봐. 질량이 누구 건지 봐요. 수레 질량, 뭐 2kg를 합시다. 그리고 수레 속력이 되겠죠?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수레 운동 에너지 계산할 수 있죠? 몇이죠? 4죠? 그럼 이 일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최대로 하면? 에너지 이만큼 갖고 있으면 1 얼마나 때릴 수 있어? 4까지 가능하겠죠?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한 일? 수레가 상자한테 한 일. 그럼 수레가 상자한테 한 일은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할 수 있어요? 수레가 상자한테 준 힘 곱하기 상자의 이동거리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때 만약에 바닥에 걸리는 마찰이 뭐 한 2N이라 해봅시다. 그럼 마찰이 2면 이 힘은 몇일까? 밀 때는 힘 얼마 줘야 된다고? 똑같이 주면 된다고요. 이거는 2N에 대해 이동거리 몇 미터 나와요? 그렇지. 1이 4 할 수 있잖아. 4만큼 일하려면 2개 곱한 게 4가 나와야 되니까 2m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질량은 식상하니까 내비두고요. 속력만 2배로 쳐보자. 아니다. 3배로 쳐보자. 6으로. 그럼 속력 3배 되면 에너지 몇 배 되죠? 현진이 알아? 네. 속력 3배면 에너지 3배 돼? 9배. 그럼 몇이지, 현진아? 잠깐만. 감사. 36. 나 버려.
그럼 일 얼마나 할 수 있다고? 36. 36. 지한이 이거 바뀌어? 안 바뀝니다. 이 마찰에 결정되는 거지. 마찰은 수레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자를 건드려야 돼. 상자 잘 안 건드립니다. 이동거리 몇 배 되면 돼? 9배. 9배 되면 되죠. 18m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까랑 원리 똑같아. 그걸 운동 에너지로 했을 뿐이에요. 넘어가도 될까? 이렇게 구름 다시 나옵니다. 야, 구름 기체야 액체야? 이제 배우시다. 액체입니다. 액체. 구름은요 액체 또는 고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 또는 얼음을 갖다가 우리가 구름이라고 했던 거죠. 그럼 지난 시간 이어서 마무리한 내용은 그럼 비는 어떻게 내리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사실 지역에 따라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위도부터 한번 볼게.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이론으로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럼 저위도 지역은 특징이 뭐야, 여러분? 온도가 어때요? 저기 좀 더운 특징이 있죠? 적도 근처는 덥잖아, 보통은.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내리는 강수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병합설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봐. 여기 지표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륙권이잖아. 올라갈수록 온도 높아져요, 낮아져요? 맞아요. 낮아지겠지. 근데 이 지역은 덥다 보니까 아무리 낮아져도 0도보다 더 낮아지진 않아요. 그 위쪽으로는 구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 이제 구름이 생겨. 그럼 이 밑에는 뭐야? 구름이 생성되는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뭐뭐점. 연결점. 이슬점. 아, 이슬점 한 15도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알겠지? 응결 이슬도 응결. 그러니까 여기 위부터 응결했으니까 구름이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구름이 좀 바로 위에 있어요? 적도에. 뭐가? 적도에는 구름이 좀 가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똑같은 높이여도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럼 좀 가까이 있는 게 어디였죠? 구름이 가까이 있는 거? 네. 그런 거 없는데? 네가 키 크면 돼.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가까워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슬점 위에부터 0도까지 여기 구름이 막 형성돼 있겠죠? 그럼 이 지역에는 이제 구름은 물방울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가득 차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비는 어떻게 내리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맞아? 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물방울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은 커진단 말이야. 커지면 물방울이 어떻게 되겠어? 무거워지겠어? 가벼워지겠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 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병합설은 특징이 뭐냐면 물방울끼리 만나가지고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는 그런 특징이 된다. 괜찮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어때? 덥잖아. 그래서 비가 차갑지가 않아요. 따뜻한 비가 보통 내립니다. 우리 동남아 놀러 가본 적 있어요? 동남아 놀러 가보시면 거기 그 지역은 비가 자주 온단 말이야. 근데 비가 좀 미지근한 비가 내려요. 지역 자체가 더우니까. 알겠지?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돼. 중위도 또는 고위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현상을 빙정설이라는 이론을 활용을 해요. 이 지역은 얘네들보다는 어때? 상대적으로 좁죠. 더 추울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지역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마찬가지야.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 어때? 맞아요. 낮아지다 보니까 가는데 지역 자체가 이제 좀 춥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온도가 떨어진 정도가 저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빡빡빡 빨리빨리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0도, 보통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구름 자체가 이렇게 넓은 지역 이렇게 분포를 해요. 됐지? 쟤는 한 곳은 안 보여요. 응? 쟤가 넓은 쪽. 그러니까 얘는 0도 이 위, 0도보다 더 추운 곳에 구름이 잘 안 생겨요. 더우니까. 그럼 저기는 고체예요. 그렇지. 위에 그러면 우박 떨어져요? 응? 우박 떨어져요. 우박까지는 그냥 눈 떨어진데 그래서 우박의 원리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구름이 엄청 넓은 지역에 펼쳐지는데 각 지역별로 봐봐. 여기는 0도보다 온도가 높잖아. 그럼 얼음이 있겠어, 없겠어? 얼음이 없죠? 그래서 이 지역은 물방울들만 구성된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여기는 얼음. 0도보다 추우니까 얼음이 생깁니다. 자세히. 그리고 세상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물방울도 섞여 있어요, 일부. 이거 이름을 알아야 돼. 이게 원래 0도 이하면은 얼어야 되잖아. 근데 0도보다 더 춥지만 안 얼어버리는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특이한 현상이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을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불러. 0도보다 낮지만 얼음이 안 되고 물방울 형태로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영하 40도까지 분포해요. 근데 영하 40도 이하면은, 영하 40도 더 차가우면은 예외 없이 100% 얼음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자체가 이제 지역별로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네, 왜 안? 어쨌든, 자, 그럼 봐봐. 그럼 B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여기 관행각 물방울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을 해요. 야, 증발은 뭐라 그랬어? 물이 끓는 거랑 다르게 증발은 아무 때나 가능해. 모든 온도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더울수록 잘 되는 거지 춥다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긴 해요. 그럼 이 물방울이 증발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돼서 이 얼음에 달라붙는 거야. 그럼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 얼음이? 커져요. 얼음이 커져. 물방울이 증발해서 얼음 덩어리가 커집니다. 얼음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 무거워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떨어진다고요. 맞지? 이게 떨어지면서 만약에 녹아?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알겠지? 안 녹으면, 겨울이라서 안 녹으면 눈이 되기도 합니다. 눈이 너무. 눈이 우박. 근데 이제 우박은 좀 많이 특이한 상황이라서 중학교 땐 잘 안 다뤄요.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어쨌든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했다가 얼음에 달라붙어가지고 얼음이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는데 그때 얼음이 안 녹으면 눈이 되는 거고 녹으면서 떨어지면 비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어. 눈 결정. 그냥 안으로 얘도 만들어 무신경. 연예인데. 야, 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 이거 하기 전에 기압이란 게 압력이란 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압력이란 거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pressure, 그래서 P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힘으로 친다고 쳤을 때 주먹으로 치는 거랑 손가락으로 누르는 건 뭐가 더 아파? 이렇게 하면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휴지로 이렇게 누르는 거랑 연필로 누르는 거 뭐가 아프겠어? 똑같은 힘이어도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힘이어도 그 작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 걸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압력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위 면적을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좁을수록 어떤 거야?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높은 거예요.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계산해 봅시다. 10m, 10m면은 여기에 아래로 1000N이라는 힘을 작용을 시켰다. 이때 압력 몇이죠? 우리가 힘은 1000N이고 면적은 100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1m당 1m 미터 제곱 면적당 10N의 힘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압력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단위 중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공식으로 단위를 만들 수 있거든요.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단위는 사실 잘 안 쓰고 대학 가면 좀 많이 씁니다. 이거 말고 이걸 한 번에 퉁쳐서 뭐라 그러냐면 PA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파스칼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알겠죠? 이 책에 있는 헥토파스칼은 뭐냐? 여기서 이제 헥토. 이거 그 킬로미터처럼 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거는 10의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킬로랑 똑같은 거야. 야, 킬로는 10의 몇 승이야? 10의 3승이잖아. 헥토는 10의 2승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활용하면은 우리가 뭐 쓸 수 있냐면 100파스칼은 1 헥토파스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킬로파스칼도 있나? 있어요. 당연히 있죠. 1000파스칼은 1 킬로파스칼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 헥토는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겠죠? 기본 단위는 파스칼입니다. 됐니? 그럼 이제 기압이 뭐냐?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기압이 언제 세지는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기압의 크기. 야, 자, 압력이 뭐라 그랬어, 제가? 누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공기 입자가 이렇게 물체들을 두드리는 거를 기압이라고 한단 말이야. 언제 셀지 생각을 해봐요. 통상적으로 양. 야, 공기 양이 많으면 당연히 세지지 않겠어? 입자 2개가 두드릴 때랑 5개가 두드릴 때 언제가 더 강하겠어요? 5개 두드릴 때가 더 강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압이 높다는 거는 공기 양이 많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판단 방법이 양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면 돼. 온도가 높을수록 또 기압이 높습니다. 만약 양이 똑같다면. 왜?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어때? 활발하잖아. 활발한 애가 부딪힐 때 더 강한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됐지? 세 번째는 부피가 작을 때입니다. 이건 그거야. 우리가 벽을 두드리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입자 3개가 있어. 이렇게 벽을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방이 좁아지면 더 많이 부딪힐까? 조금 부딪힐까? 더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기억이 되는데 공기의 양. 공기 입자가 많으면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지구과학 할 때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많이 부딪힌다 이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 기압의 방향은 어딜까? 여러분 공기가 뭐 위에서 밑으로만 눌러? 밑에서도 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물 담아놓고 종이 이렇게 덮은 다음에 뒤집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현진이 위해서 해봐요. 아, 근데 이게 좀 실패할 수도 있긴 해. 변수가 많아가지고.
아, 소리 지르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소리는 진동이라고 했죠. 아, 진짜 소리 질러서 떨어진 거야. 아이씨. 종이가 흔들리니까. 어쨌든 안 떨어지잖아. 한 번만 더. 아싸. 근데 안 떨어지는 건데 이게 모든 방향 작용하는 거고요. 힘이 생각보다 세다는 뜻이에요. 야, 방금 왜 안 떨어진 걸까? 여러분, 봐봐. 자, 여기에 컵이 있고요. 여기에 종이를 덮어놨죠? 여기에는 물이 차 있었고요. 네. 그럼 여기에 물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이 물의 무게보다 여기서 누르고 있는 기압이 더 셌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힘이 생각보다 세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지? 그럼 그 기압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된 건지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 이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수학보다 기압이 더 커요. 네. 아니 근데 왜 하필 수능을 해요? 왜냐면 수은이 액체 중에 제일 밀도가 큰 물질이라서요. 더 큰 거 없어요. 수은이 제일 세요. 밀도 액체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이 봐봐. 야, 여러분 이거 처음 보면 좀 헷갈려요. 잘 봐야 돼. 여기에 수은을 1m 정도 되는 실린더에 수은을 꽉 채워 넣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수은들은 뭐 하려고 하겠어? 내려오려고 하잖아. 그럼 내려오려고 하면 여기 지금 이것도 다 수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은이 내려오려면 얘네가 결국에 올라가야 돼요. 맞아? 수은이 내려오면서 이거 올리려고 이렇게 밀어 올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못 올라오게 막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기압. 그래서 기압하고 수은이 여기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이 잠깐 지나니까 수은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수은이 내려온다는 건 현재는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수은이 세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그럼 내려오다가 멈추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힘이?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내려오다가 수심이 약간 올라가고요. 수은이 이제 쭉 내려오다 어디서 딱 멈췄냐면 물의 높이가, 아니 수은 기둥의 높이가 정확히 76cm 정도 됐을 때 딱 멈췄어요. 여기서는 이제 얘가 하강을 한 겁니다. 대기, 여기서 수은이랑 수은의 압력이랑 기압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수은이 셌으니까 얘가 내려올 수 있었던 거고요. 맞지? 여기서 내려오다가 멈췄다고요. 이때 어떤 거야? 이때 수은 압력과 기압을 비교하면 누가 센 거라고? 기압. 똑같으니까 멈춘 거야. 알겠지? 만약에 기압이 세면 어떻게 될까? 수능이 들어가요. 얘가 올라가요, 다시. 알겠죠? 근데 똑같으니까 딱 멈춘 거야. 이게 중요해. 이때 멈췄던 높이가 76인 게 중요해요. 저 막 모아서 79 이지랄로 낸 수 있어요. 네. 76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높이에만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이때, 잠깐 봐. 여기는 여기 뭐 들어있을까? 아니. 이건 진공이에요. 왜냐면 여기 수은을 꽉 찼다가 내려온 거니까 추가로 공기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76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 실험을 약간 변형을 해서 막 좀 넓은 실린더? 아니면 이렇게 기울여나? 이렇게 기울여도 항상 예외 없이 수은 기둥의 높이만 봐야 돼. 이 높이가 76이 되는 거야. 알겠죠? 왜 높이에만 상관이 있을까? 진공인 거예요. 진공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압력의 뜻이 뭐였죠?
어차피 1m당 힘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피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부피 계산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거잖아. 어차피 면적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압력이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만 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로만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죠? 예. 다시 뭐. 면적은 어차피 압력에서 의미가 없어요. 1m당 압력 힘이잖아, 어차피. 면적을 어차피 나눠서 계산해서 1m당 힘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관계가 없고 높이로 양을 비교하는 거야. 양이 많을수록 압력이 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높이로 양을 비교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어? 알겠어, 현진아? 그냥 높이로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기울었어요. 근데 기울여져도 이 높이만 76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럼 기압은 우리가 1기압, 2기압 하는 건 들어봤죠? 1기압이 뭐예요? 실생활.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 1기압에 대응되는 값들이 뭐뭐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76cm 뭐일 때? 수은 기둥이 76cm다 해서 76cm HG라고 씁니다. HG가 뭐니, 성민아? 아까 보여주시고. A. 수은. 수은이죠, 수은. 그러니까 수은이 76cm라는 뜻이에요. 맞아? 네. 이렇게 표현해도 돼. 760mm HG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헥토파스칼로 바꾸면은 약 1013 헥토파스칼로 표현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1013.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야, 그러면은 만약에 도윤이가 아까 물어봤잖아. 왜 하필 수은이냐고. 이거를 수은이 아니고 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물기둥이 나올 거 아니야. 물기둥도 높이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로 실험하잖아. 10m입니다. 수은이 아니고 물로 실험하면은 물은 밀도가 작아가지고 10m까지 들어. 물 10m가 누르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럼 사실 공기 기둥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공기 기둥이 기권 아니야? 기권은 총 몇 킬로죠? 1000kg. 1000kg잖아. 그렇지? 그래서 공기 기둥은 약 1000kg. 공기 기둥 약 1000kg가 누르는 힘을 1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공기이동 면적은 면적을 나누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면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압력을 따질 때는. 저거랑 비슷해요. 저거랑 그러니까 1기압이 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거 실험해본 거예요? 공기압, 천기압. 그냥 이거는 실험 못하죠. 근데 우리 기권이 1000kg까지 있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잴 수 있죠? 그럼 1기압이 센 거 같아, 약한 거 같아? 존나 세요. 엄청 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옛날에 마그데부르크라는 곳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한 거야. 어떻게 연구한 거냐면 이 공에다가 반구라는 공에다가 여기 내부를 진공으로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놨어? 공기 빼면 되잖아. 주사기 같은 걸로. 그때 가능했어. 자, 그러면 이 공기를, 이게 뚜껑이 열리게 막는 게 있죠? 누가 막아? 이거 안 열리게 막아주는 게 밖에 있잖아. 기압이 막아주고 있겠죠? 약 1기압으로. 맞아?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떼려고 한 거야. 떼려고 하니까 안 떨어져요. 말 18마리가 잡아당겼을 때 간신히 떨어졌습니다. 말 18마리요? 예. 18마리가 이렇게 양쪽에 잡아당겼을 때 간신히 떨어뜨렸어. 존나 세. 그 정도로 1기압이 굉장히 센 힘인 거야. 그럼 사람은 지금 우리한테 1기압으로 때리고 있는 거야. 일기하는 거 어떻게 어? 안 했지? 그러니까 평상시가 1기압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평상시가 1기압으로 해놓은 거야. 그럼 구 크기는 어떻게 해요? 응? 구 크기는 어떻게 해요?
무슨 크기? 아니고 이거 추천. 어, 크기는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저거 아, 큰 걸로 실험하면 안 되냐고? 면적은 상관없다니까요? 압력은? 압력은 면적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면적이 왜 상관없는지 봐봐. 수식적으로 봐봐요. 얘들아, 공기는 기압이, 그러니까 실제 압력은 상관있는데 기압은 면적이랑 관련이 없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부딪혀. 여기까지 잡으면 두 개가 부딪히죠? 그 면적 2배로 쳐봐. 그럼 여기도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니까 상관없는 거야. 기압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면적이 2배가 되면 기체 양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만큼. 그러니까 기압 다룰 때는 면적 신경 안 쓰고 높이만 따진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거다. 그거에 이제 수치로 표현하면 공기 기둥이 1000kg 누르는 거, 물 기둥이 10m가 누르는 거, 숫자로 표현하면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알겠죠? 넘어가도 돼?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기압 못 느껴? 우리 몸에도 1기압과 비슷한 크기의 내부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춰서 그렇게 지나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내부 압력과 외부에서 누르고 있는 기압이 비슷비슷하니까 사람 몸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단 말이야. 알짜임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야, 기압의 변화 보자.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 어때요? 올라가 내려. 왜 낮아지죠? 나와 있으면 이거 적어주면 공기 양이 적어지니까.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기압. 왜 떨어져요? 공기가 적어지니까. 맞죠? 공기 밀도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뜻이 되겠죠? 맞니? 그럼 마지막 맞추면 보낸다. 오! 뭐요? 이 산 꼭대기가 있어요. 네. 오 산이죠. 산. 신나와. 야, 산 위에서 이 수은 기둥 실험하면 몇 센치 될까요? 높이가 76보다 클까 작을까? 맞지 않아? 적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야? 왜 76인 거야? 수온이 76cm인 거랑 1기압인 거랑 똑같기 때문이잖아. 그쵸? 기압은 높이로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맞아? 맞아? 네. 그럼 위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어때? 1기압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평형을 이뤘으니까 멈췄다는 거죠? 평형을 이루면 멈추는 거잖아. 이거보다 작아지면 이것도 같이 작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